안녕하세요.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상속주택 아무 생각 없이 보유하면 세금 폭탄 날아온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마련해봤습니다. 최근에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어떤 형태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세금 부담에서 자유롭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주택의 절세 방법을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해보죠. 상속이라는 형태가 성립하려면 가장 먼저 어떤 조건이 따라야 할까요? 바로 나에게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사망을 해야 되겠죠. 상속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경우도 상속이라는 형태로 나에게 재산이 넘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상속인이 사망을 해야 나에게 상속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목숨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나요? 즉 상속으로 인해서 상속받는 사람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입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상속받는 사람은 1주택이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뒀는데 상속주택으로 인해서 갑자기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상속주택은 세금 폭탄을 피해갈 방법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정작 상속세와 양도세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속세나 양도세보다 걱정해야 할 것이 바로 보유세인데요. 예시를 하나 만들어서 상속주택으로 보유세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보겠습니다. A씨는 현재 시세로 20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시가는 대략 15억 정도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공시가 6억짜리 아파트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0.6에서 3.2%가 적용됩니다. 복잡한 계산식은 생략하고요. A씨가 내야 될 보유세를 얼마 되는지 미리 계산해둔 결과를 대략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에 제시한 조건을 1주택 상태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재산세, 종부세 포함해서 5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조건 그대로 2021년이 되면 약 800만원 정도를 보유세로 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부터 다주택자 종부세율도 기존 0.6에서 3.2%보다 2배 정도 인상된 1.2에서 6%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인상된 종부세율에 없던 상속주택까지 더해지니까 2020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4천만원이나 보유세를 더 내게 됩니다. 아무리 돈 잘 버는 사람도 보유세가 4천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더군다나 양도세나 취득세처럼 한 번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유세는 매년 반복해서 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나마 상속주택이 비규제 지역에 있다면 보유세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지만 이 역시도 1주택 상태일 때와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주택 보유세 폭탄 피해갈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상속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어쩔 수 없는 특수성 때문에 세금 폭탄을 피해갈 방법이 비교적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절세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론적으로야 상속주택은 그대로 두고 기존에 내가 살던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유리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이사가 곤란한 경우도 있고 그 집에서 한동안 계속 살아야 할 이유도 있을 겁니다. 내가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았다면 그럴 때는 그냥 편하게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세금을 아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반드시 매년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당시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설령 상속주택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6월 1일이 지나서 팔면 매도와 상관없이 보유세가 절세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있는 이유는 상속주택은 기존 보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일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 지역에 이미 주택 두 채를 보유 중인 상태에서 주택 한 채를 추가로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주택이 상속이 아니라 일반 매매나 경매, 공매, 증여 같은 수단을 통해서 취득을 했다면 당연히 3주택자가 되고 그에 따른 중과세도 적용되겠지만 상속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상속주택의 양도 차익만을 고려해서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6월부터 양도세율이 10%씩 더 중과되니까 최소한 20% 이상 절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서 절세도 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이 취득을 할 수 있다는 상속의 특징 때문에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1주택자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역시 절세를 위해서는 당연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과 매년 6월 1일 이전에 매도해서 양도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절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다루었지만 다시 한번 비과세 요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2017년 8월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만약 2017년 8월 이후에 취득했다면 2년 보유에 더해서 추가로 2년 거주 조건까지 충족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2021년 이후부터는 이전 보유 및 거주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 2년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된다는 점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속주택 역시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팔면 상속주택은 그냥 내 주택이 되고 그 주택 하나만 남았다면 나는 다시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속주택 역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역시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까지 성립해서 역시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상속주택은 속한 지역의 부동산 규제 내용과 보유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상속주택은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절세 효과도 크지만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세금이 폭탄으로 날아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